안녕하세요, 로버튜브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제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외교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29일부터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기업 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서명한 조세 조약이 발효됩니다. 때문에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번 조세 조약 발효로 인해 한국은 싱가포르와 태국, 필리핀,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 조약을 발효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외교 연타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명한 캄보디아와의 조세 조약이 29일부터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조약에 따르면 현지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 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사무실과 공장, 지점 등은 9월 이상, 자원 탐사 및 개발의 경우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고정 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건설 활동을 수행할 때 과세 대상 사업 소득의 범위를 규정해서 고정 사업장이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배당과 이자, 사용료 소득의 최대 14%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최고 1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세율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서는 한국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해당 방침은 10년간 유효할 예정이며 과세 당국 간 상호 합의와 조세 정보 교환, 징수 협조 등도 가능해집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약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것과 함께 주목할 점이 또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마지막으로 한국이 아세안 10개국 회원과 맺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모두 발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부산에서는 2019년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스마트시티 사업의 본격화를 알렸는데요. 여기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스마트시티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아세안 국가들은 도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데 더해 아세안 영내 26개 도시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시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더욱 관계를 돈독히 다지게 되었고 협정과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당시 장모의 병세 악화로 2019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2월 훈센 총리는 직접 한국에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특별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무척 아쉬웠다며 아세안의 적극적인 협력 때문에 양측이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2019년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을 맺으며 제도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캄보디아에서 개최되었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협력 방안 논의가 진행되었고 한 아세안 정상외교 1막이 약 2년 3개월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와의 조세 조약 발효 등 그 성과들이 하나씩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과 아세안은 소통을 통해 여러 방면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는 19일에는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한 아세안 연계성 협력을 주제로 제8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아세안과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국제금융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아세안 연계성과 해외 인프라 지원 관련 전문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10개국이 제시한 청사진인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주요 전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호혜적 경제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어 필리핀 공공사업 도로부와 인도네시아 투자청, 라오스 에너지 광산부, 미얀마 네피도 개발위원회, 말레이시아 국영전력공사, 태국 디지털 경제진흥원 등 8개국 관계자가 코로나 이후 추진될 교통과 에너지 등 각 분야 프로젝트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8일 한국은 신북방정책 첫 무역협정을 협상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신북방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 상황 이후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스텝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신북방 정책 대상국과 추진하는 최초의 상품 무역 협정입니다. 또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그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산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다양한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교역과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부터 경제 및 외교 분야에까지 다양한 국제 무대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 연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느낄 수 있는 듯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